계속해서 복지국 소관 결산 승인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의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 한번 보겠습니다. 312페이지. 배달이 도서관에 대해서 시설비 해가지고 예산 현액해서 나와 있는 게 2,676만 원에서 이거를 이제 계속비 2월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그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에 보면 293페이지부터 배달이 도서관 그 과목에 대해서 쭉 찾아봐도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습니다. 계속 비율로 넘기신 건데 이게 지금 빠져 있어요. 빠져 있을 수 없는 사항인데 제가 못 찾은 걸 수도 있습니다. 한번 예. 보시고 대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계속비 2월은 팽성도서관이 행정 절차 이행 때문에 중지를 하고 계속비로 2월된 예산인데요. 근데 여기에 보면 23년 3월 23년 2월로 계속비 사업으로 2월을 했다라고 돼 있어서 네. 이 자료에 기입이 돼야 되는데 예. 이 자료에 지금 이게 없습니다. 그 2월된 예산들은 세입으로 잡혔다가 다시 이제 세출 편성되는 건인데. 네, 했는데 예. 없습니다. 없고 지금 안중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318페이지 보면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자료에는 312페이지에 19억 5천만 원을 해서 지금 전에 계속비 2월로 넘기셨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318페이지 자료에 보면 여기 이제 19억으로 해가지고 지금 계속비로 잡혀 있고 지금 진행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왜 이렇게 지금 현재 6월 달인데 4월 달까지 자료를 했다고 해도 계속비 2월을 시켜놓고 집행이 안 되고 계속 계속비로 남아있는 이유가 뭡니까?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중도서관 리모델링 건으로 받은 돈이고요. 지붕하고 같이 그 병합 발주를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지금 6월부터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바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어요? 지붕 먼저 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8월부터 절차를 밟고 설명을 드리자면 그릴 리모델링이라는 또 이제 국토교통부 쪽에 예산을 좀 더 받기 위해서 그때 이제 같이 병합 발주를 좀 하자라는 의견으로 조금 상반기에 조금 미뤘던 부분인데 네. 그 사업 자체가 조금 늦어지면서 지금 저희는 먼저 추진을 하는 걸로 해서 지금 이제 행정 절차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빨리 통합발주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발주가 그럼 하반기에는 가능한 거죠? 아니요, 그 국토교통부 쪽 사업이 추가가 조금 되는 바람에 더 늦어질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더 늦어지는 바람에 네. 저희가 우선 발주를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네, 지금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한번 지금 계속비 2월을 시켰기 때문에 네, 추진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염두에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산서 첨부 서류를 좀 보겠습니다. 366페이지 갖고 계시나요?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 안 갖고 계시나요? 366페이지요. 복지정책과 갖고 계세요? 없으시면 없으시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배달이 도서관 관장님, 네, 366페이지요. 저희 건지 몰라. 예, 지금 찾아보겠습니다. 마이크 꺼주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 지금 없으신 걸로 알고 제 자료를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자료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 정책과라고 하면 양성평등 정책에 대한 어떤 사업을 좀 세우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는 지금 없고 자치단체 특화 사업만 하셔가지고 집행률도 지금 87.65밖에 안 됩니다. 1억 7,400을 세우셔가지고 1억 5,200밖에 지출이 안 됐는데 왜 이랬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입니다.
그러면 준비가 안 되셨으면 자료로 끝나고 지금 이제 국에서 보고 있을 거니까요. 국에서 자료 받으시면 오늘 일정 끝나기 전에 자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같은 경우는 성별 영향평가 사업만 잡으셔가지고 100% 달성을 하셨어요.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는 사업을 안 잡으신 이유가 있으십니까? 그건 제가 자료 좀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68페이지 노인장애인과입니다. 노인장애인과 같은 경우 집행률이 92.86%입니다. 그런데 이제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만 있었지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는 지금 안 돼 있는데. 요사은 저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네. 우리 양성평등 추진 사업이 6개이며 기능별로 사회복지 6개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요거 이제 성인재산은 이제 양성평등에 입각해서 네. 이 성과 분석하고 앞으로 할 목표도 설정해서 하는 건데 요걸 자세히 살펴서 2024년도 예산부터는 조금 세심하게 살펴서 제대로 된 성인재산대로 늘어가겠습니다. 네, 사업 개수가 지금 6개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사업 개수가 이렇게 6개까지 갈 게 아니고 여기도 이제 정책 추진 사업의 기본이 돼야 되겠지만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도 사업비를 추계를 하셔가지고 좀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아주 잘하셨어요. 지금 이제 여성보육과답게 집행 결과도 집행률도 92.38로 아주 좋으시고요.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도 그렇고 성별 영향평가 사업도 그렇고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도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잡으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동복지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 집행률이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서 20%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 중에 놀이터 그 개보수 사업이 있었는데 네. 아까도 저기 최선재 의원님 이제 지적하셨는데 2월 되는 바람에 그 동절기 공사 기간 때문에 이제 공사 중지 때문에 2월 되면서 이게 집행이 23년도 좀 3월 적었습니다. 준공 예정 아닙니까? 네, 24 준공했으면 이 자료가 4월달 자료인데 지금 그 말씀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이건 22년도 거고요. 올해 이제 준공 3월에 준공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별 영향평가 사업이 마무리가 되셨을 것 같은데 지금 2억을 세우셨다가 4,200밖에 안 되고 집행률도 20%로 됐다는 거는 지금 이야기가 조금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사업이 마무리가 됐으면 이 사업도 마무리가 된 걸로 자료가 올라와줘야 되는데 사업은 다 쓰셔서 마무리가 3월달에 준공 예정으로 해서 자료는 올라오고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 대해서는 마무리가 안 된 걸로 올라왔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체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372페이지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예산은 15억 5,600만 원 세우셔가지고 지출도 14억 5천만 원에서 집행률이 93.37인데요. 잘 세우신 것 같은데 평생학습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인지 예산 집행하기도 좋은 기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성별 영향평가 사업에는 사업이 안 세우셨어요? 지금 총 사업 개수가 4개인데도 불구하고 예. 자치단체 특화 사업에 3개를 세우셨습니다. 예, 이런 예. 부분에 있어서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비 예. 계상을 하실 때. 내년도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배달이 도서관 373페이지입니다.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 보면 사업 개수는 적당하게 2개를 세우신 것 같고요. 모든 사업도 골고루 성인지에 맞게 3개 항목에 있어서 잘 집행을 하셨습니다. 집행률도 96.82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전반적으로 제가 자료를 쭉 훑어보면 저희들이 이제 놓치고 가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앞으로 시장에 나가야 될 부분도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성인지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제가 이제 처음 의원이 돼가지고 우리 행감을 하면서 성인지를 했더니 김명수 의원은 성인지에 꽂혔다라는 얘기가 있어서 안 보려고 하다가 그래도 우리 복지국은 좀 한 번쯤은 어느 정도 이행을 하고 있고 집행률이 얼마나 되는지 봤는데 조금 이것도 그냥 해야 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우리 사업에 이 사업을 녹여내서 잘 해야 되겠다라는 의지가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그 부분에 부탁을 좀 드립니다. 배달이 도서관 찾으셨나요? 아까 그거 왜 제가 못 찾은 겁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몇 페이지에? 말씀하신 거죠. 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이 안 나와 있습니다. 그건 이따 끝나고 따로 주십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갖고 오신 자료입니다. 세출 예산 주요 집행 현황을 보는데 제가 그 전에 좀 회계 항목에 대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 지금 제가 어제 그 평택 가족 지원센터 자료를 받았는데 회계를 보니까 단식부기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복지재단이나 아니면은 그 매출이 7,500만 원 이상이 되면 법적으로 복식부기를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단식부기하고 복식부기하고 차이점은 입출금만 나와 있는 것, 즉 가계부로서 쓰는 게 단식부기입니다. 그런데 복지재단에서 왜 그 산하기관에서 단식부기를 씁니까 했더니 담당 그 회계 담당하시는 분이 저희는 옛날부터 그렇게 했고 지금 저희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다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그 부분 알고 계셨습니까? 일단 저희도 일반회계는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고요. 네. 공기업 부분 상하수도만 복식부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주에 한번 보세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봤는데 복지재단 재단 시설을 법인이나 재단은요 복식부기를 쓰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저는 이제 제가 알고 있기는 그렇게 알고 있고 어제 답도 뭐 관행적으로 그렇게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도 복지재단의 경우에도 복식부기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왔는데 어제 담당자한테 저희는 단식부기를 쓰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들었고요. 우리 노인장애인과 과장님이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자료하고 일맥상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받은 거는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한테 지금 회신이 왔습니다. 제가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답변을 하실 때는 좀 정확히 아시고요.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답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95페이지 배달이도 소속한 운영비에서 지금 예산 현액이 210만 원입니다. 행사 실비 지원금인데 이거 뭐 코로나 때문에 지금 그런 겁니까? 아니면은 지출액이 3분의 1밖에 지출이 안 됐습니다. 예, 행사 실비 지원금은 이제 말 그대로 뭐 그 허용 가능한 다갑이나 이런 것들인데요. 코로나 때문에 일부 이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고 또 학교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또 그런 부분을 또 일정 정도 제공해서 예산 지출이 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그 결산 감사를 하면서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적어도 9월달, 10월달 이전에 남는 금액들은 추경이 올라오기 전에 좀 감액을 하셔서 좀 예산이나 이런 걸 좀 효율성 있게 쓰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은 우리 그 평택시 전체에 우리 국에다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고 웬만하면 이제 예산은 국도비 같은 매칭 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전액 국비 같은 경우는 쓰려고 애를 쓰죠. 또 본위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어차피 평택시로 내려온 국비고 전액 보조 사업이라면 다 쓸 수 있는 게 맞지 않나라는 말씀에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시비가 들어가거나 전액 시비 같은 경우에는 감액이 확실히 여겨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액을 빠른 시일 내에 하셔서 좀 돌리셔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조금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의원님 그리고 계속비는 293페이지에 수록되어 있습니다. 294페이지에 있습니까? 3페이지. 네. 이전 신축 2,676만 원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됐어요? 계속비로 잡혀 있는데 이미 진행이 된 겁니까? 아니면은 예, 지금은 지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은 지출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류에는 계속비 2월로 남아 있습니다. 아, 그게 이제 용역 과업에 네. 행정 절차 대응이 포함되어 있어서 그 용역 기간 중에
행정 절차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중지를 시켰다가 대응 완료 후에 준공하고 대금을 지급해야 돼서 계속비로 이월된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성 보육과부터 가겠습니다. 209페이지. 여성 보육과 이제 전체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목별로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사고 이월이 많습니다. 우리 여성 보육과.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사고 이월은 두 건이 있습니다. 먼저 그 예절관 팽성의 예절관 건립하는 거에서 그 이행 절차 일상 감사라든가 계약 심사 등 이행 전철 때문에 기획 용역비가 좀 이월된 상황이 되겠고요. 그거 하나는 국공립 어린이집 리모델링인데요. 21년도 연말 정도에 준공이 되었어야 하는데 그게 준공이 안 되고 그 업체에서 지연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고 이월비가 되겠습니다. 리모델링비예요. 알겠습니다. 216페이지 민간 그 보조교사 인건비 국비인데 민간 이전 사업인데 이게 지금 집행 잔액이 5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4시간 이상 근무하는 영아반, 종일반 이런 어린이집에 저는 평가 인증이 통과된 어린이집에 지원을 하는 인건비가 되겠는데요. 저희 그 사업이 이제 271개에서 332명이어서 좀 과다하게 배정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거는 뭐 시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일괄 배정이기 때문에 받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밑에 이제 민간 이제 사회보장적 수혜금도 같은 맥락이네요. 그러니까 도비도 1억 8천. 그다음에 이제 민가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같은 경우도 같은 내용이고요. 10인데요. 이제 말 그대로 조리원 인건비랑 이런 거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드리는 건데 폐원 같은 경우에 있어서 이제 12, 100%인 사업인데 폐원이 있어서 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폐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뭐 감액 같은 경우 이 부분은 예산이 크기 때문에 조금 알 수 있는 부분이 뭐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조리원 도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많이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 쪽에서 이런 예측 불가한 부분들이 많고 국도비 매칭이고 저희가 희망하는 금액을 받는 게 아니라 일괄 내려오기 때문에 예측하기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국공립 어린이집 기자재 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217페이지 집행잔액이 이것도 한 8천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어떤 한 개소 개소할 때 8,500만 원씩 저희한테 주는 내려오죠? 예, 내려옵니다.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이제 명시월이 된 거잖아요. 그거 네. 말씀하시는 거 맞죠? 네. 예. 13개소가 당해년도에 받았지만 예, 이게 준공에 따라서 리모델링이 들어가기 때문에 준공이 사업을 지연이 되다 계속했다는 거죠? 보니까 다음 연도로 2월에서 올해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끝났죠. 네네. 명시 2월은 뭐 사업비를 쓰다가 부득이한 경우에 2월을 시키는 거고 사고 2월은 아예 사업을 시작을 못하고 다음 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해서 2월을 시키는 항목이기 때문에 명시 2월 같은 경우에 사실은 사업이 끝났으면 이 자료에 그런 것들이 좀 표기가 되면은 저희들이 자료 보기가 조금 수월할 것 같습니다. 지금 219페이지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추가 지원 이것도 도비인데 이게 도비가 몇 프로입니까? 50대 50입니다. 그럼 집행 잔액이 지금 엄청 많이 남았습니다. 1억씩이나. 예. 사업량은 좀 과다해서 배정이 된 거고요. 실 집회 인원은 연 2,262명이 나갔습니다. 거기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성보육과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은 게 그런 유형에 있어서 발생이 되는 거군요. 지금 외국인 주민 지원 같은 경우에 여성보육과 227페이지 일반 사무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은 크진 않지만 한번 좀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예산 연액이 200만 원입니다. 그 집행 잔액이 160만 원이 나와서 회의 수당인데 회의를 못 하셔서 이렇게 예, 되신 서면 겁니까? 작년에 서면 회의를 2번 개최를 했는데요. 한 번은 서면 회의를 했고 한 번은 대면 회의를 해서 거기에 대해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지금 업무 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그렇죠? 같이 연계된 거네요. 외국인 주민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시설 및 부대 비용 같은 경우에는 지출액이 전혀 없습니다. 예산을 세우셨는데. 요거는 그 다가온이라는 커뮤니티 공간에 대한 그 시설 보수비가 되겠는데요. 보수할 게 없어서 그런 아니, 거죠? 하자 보수 기간이 이제 3년이 작년 연말까지 종료가 됐어요. 근데 구건물이다 보니까 혹시 좀 다른 어떤 리스크가 있을 수 있어서 세워놨는데 하자 보수 이행 그것으로 다 처리가 돼서 100% 남았습니다. 그럼 중간에 이거 감액 신청을 좀 하시지 그러셨어요. 이런 미처 거는. 못했네요. 이런 부분은 감액 신청을 좀 하셔가지고 다른 데에서 이 예산을 쓸 수 있게끔 해주셔야지.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났다고 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문화 특성화 사업 국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예산 집행 잔액이 1억씩이나 남았는데 이거는 저 최선자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방문 교육 서비스라든가 뭐 언어 지도 이런 네네 언어 지도 부분에 예. 부족해가지고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네 공백 기간이 좀 길었습니다. 채용이 잘 되지 않다 보니까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인건비에서 이렇게 남으면은 이 부분이 분명히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데 필요해서 예산을 세우신 건데 이게 이제 그 인력이 수급이 안 됐으면 어떻게 진행을 아예 못 하신 거예요? 저 일정 기간 좀 누수가 생기는 거죠. 네, 교사가 없다가 보니까요. 이런 부분에 그러면은 그 리스트를 좀 갖고 계셔야 되겠네요. 평택에 몇 분이 계시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체계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져야지. 그렇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네요. 알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족 지원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64억 중에서 1억 8천이 남았는데 양육비 지원이잖아요, 이거? 이제는 학습 재료비라든가 양육비라든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국비가 이것도 그렇게 나와서 그쵸 배정분에 대한 잔액이 되겠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으시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지금 한부모 자립 지원은 우리 기금으로 쓰는 거지 않습니까? 똑같죠? 네. 지금 232페이지 보면 소외 여성 위문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 해가지고 잡혀 있는데 네. 이 부분이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불해방이랑 자매회 국화에 이렇게 저는 연 2회에 걸쳐서 추석이랑 설명절 때 드리는 건데요. 세 군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 227명 드리고 있는데 요거 이제 10이긴 하지만 좀 더 과다하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부분은 내년에는 그리고 만약에 이게 지금 1년의 명절이라면 정해진 거잖아요. 인원수하고. 그렇다면은 가을에 추석이 지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감액을 하셔가지고 넘겨주셨으면 좀 좋겠습니다. 우선 1차 여성 보육과까지만 하고 다른 의원님 하신 다음에 제가 질의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명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순희 의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순희 의원님. 네, 김순현입니다. 저는 여성보육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성보육과에 보면은 보조금 집행 사유 미발생 건이 하나 있어요. 3억 4,800이 보면은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하고 성매매 피해자 자활 지원 이거 도비인데 이게 전혀 대상자가 이제 없어서 전면 이혼을 했다고 했는데 대상자는 애초부터 계획이 없이 인원수는 파악이 안 된 건가요? 이게 저희가 22년 예산을 거의 21년도에 편성을 하잖아요. 21년도에 이제는 예측했을 때는 그 성매매 직결지 그 폐쇄 정비 사업이 좀 활발하게 움직일 것 같아서 탈성매매 할 수 있는 여성들이 좀 많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자활 생계비를 수립을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 사실 탈성매매 하시는 분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 남은 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뭐 6개월이나 이 정도 하나도 없으면 이것도 아마 미리 절감을 해도 되는 건데 그냥 계속 가져가신 거네요. 3억 4,800.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33페이지 보면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생계급여 지원이 3,5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생계급여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가정폭력 피해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는 저희 시의 가족폭력 쉼터가 작년에 오픈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입소자가 전혀 없었고 하반기 한 6, 7명의 입소자가 발생이 됐었는데 이거는 기초수급자 생계급여 시설 자격 기준이 맞아야만 시설 생계급여를 지급을 하는데 다 자격 기준이 되지 않아서 집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피해자가 없는 게 아니라 자격 기준이 미달돼 갖고 네, 이런 것도 좀 세심한 관여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청소년 부모 양육비 지원 사업이 국비 사업이 있어요. 시범 사업이 9,500만 원을 예산했는데 2,400만 원이 지급이 되고 7천만 원이 잔액이 남았어요. 이럼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는 이거는 청소년에 대해서 아동은 미리 다 파악이 된 거 아닌가요? 이거는 이제 국비 사업으로서 작년 7월도에 신규 사업으로 만들어진 사업이 되겠고요. 저희가 이제 아동 수당을 받는 만 24세 부모를 추출을 했어요. 그래서 한 95가구를 추출을 해서 안내문을 주는 청소년 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비를 신청하라고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95명 중에 한 34명 신청을 했고 저희가 이제는 판정을 해보니까 한 24명만 기준에 적합해서 24명만 지원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한 7천여만 원 남았습니다. 나머지 신청을 안 한 분들은 왜 신청을 안 했어요? 기준이 초과가 초과가 된다거나 이런 되거나, 판단이 있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가닥에 좀 예산액에 비해서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산 전용에 적당하지 않게 예산이 전용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겠어요? 우편성된 거. 공동 육아 나눔터 3호점인데요. 네. 예, 그 도서 구입비를 사무관리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잘못해서 정정해서 이제는 자산 취득비를 정정한 과목이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시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다음에 이제 아동복지과에서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아동복지과 다 함께 돌봄센터 245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다 함께 돌봄센터의 인건비나 무슨 일반 운영비나 공공 운영비나 이런 게 좀 많이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다 함께 돌봄센터 지정돼 있는 센터만큼 정해서 예산을 다 편성한 게 아닌가요? 지금 다함께 돌봄센터를 확충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설치비라든가 운영비 이런 것들이 도에서 배정을 이제 많이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많이 내려주는 바람에 5개가 이제 내려왔는데 저희가 3개소밖에 작년에 설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남은 부분입니다. 그럼 올해는 다 함께 돌봄센터가 몇 개 전부 다? 올해도 사실은 이제 올해까지는 저희가 별도로 신청하는 공동주택에서 장소를 무료로 제공하겠다고 이제 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설치를 할 수 있어서 지금 계획은 3개가 목표인데 현재 2개소는 1개소는 이제 곧 오픈할 예정이고요. 또 1개소는 확정이 돼 있고 1개소만 지금 계속 홍보 중에 있고요. 이제 내년부터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 이제 입주가 시작되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이제 6개소고 그래서 26년까지는 전체적으로 34개소가 예정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설치 같은 거 하는 거 있어서 설립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7페이지 보면 전문 아동 보호비가 있어요. 국비 전문 아동 보호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전문 이제 가정위탁을 얘기하는 건데요. 네네. 전문적으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동을 위탁 보호하는 경우에는 이 지원을 해주는 건데 그 자격은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예로는 사회복지사 자격 그러니까 그 위탁 부모가 자격증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받고 그렇게 해서 가정 위탁 부모를 하겠다라고 신청된 가정에
그 아동이 위탁되는 경우에는 이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저기 많이 이제 대상 아동이 많지 않고 그래서 예산이 좀 남은 상황입니다. 대상 아동이 많지 않으면 좋은 건데 혹시 저는 전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이 부족해서 이렇게 예산이 남았나 해서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네,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들 전문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전문인들이 부족해갖고 전문 아동으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인들 수용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신지? 이거는 이제 그냥 일반 가정이 사실은 이제 봉사 차원에서 신청을 하고 내가 아동을 위탁을 하겠다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홍보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게 공급이 제대로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건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것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뒤에 보면은 일시 위탁 전문 아동 보호소 거의 동급의 같은 부분이죠. 네, 전문 아동을 맞습니다. 일시적으로 예, 아동 위원님, 급하게 네.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거 이런 것도 좀 아동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아동복지나 여성보호과에서 많은 사업을 많이 진행하고 계신데 꼼꼼하게 세심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전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수 의원님 좀 준비되셔야 되겠죠? 최선재 의원님 있으십니까? 지금까지 김병수 의원님 질의가 남으셨으니까 지금 뭐 세입 부분에 대해서도 김병수 의원님께서 아주 세심하게 질의를 해주셨는데 우리 그 환급액도 좀 있어요. 우리 아무래도 가온압들이 좀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뭐 어쩔 수 없이 이자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좀 환급액이 발생될 수 있는데 부과를 잘못해서 다시 돌려주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줄여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쭉 봤을 때의 그 내역들이 뭐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은 21년도, 22년도 안 됐던 부분에 대해서 연속적으로 불용액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역시 올해도 불용액이 저는 가장 안 좋은 것 같아요. 분명히 예산 추계 잘못했다는 거거든요. 그 올해 작년 같은 경우는 아마 9월 추경이 없어서 정리가 좀 안 된 부분도 많이 있어서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이 된 거, 전용을 못했다는 거죠. 올해는 또 특이하게 코로나가 풀리고 경기가 좀 괜찮아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 연말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확실하게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챙긴다는 거는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깔끔하게 세밀하게 현미경으로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서 거의 불용액 내지는 이월금에 대해서 결산은 뭐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내용에 대해서 좀 충실해야 되겠다. 세입이나 세출에 대해서 뭐 과장님들께서 뭐 여기 뭐 다 30년 이상 하셨으니까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알 겁니다. 약간만 부지런하시면은 예산을 좀 많이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희들은 그거 위주로 이렇게 많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네. 제가 좀 답변을 네. 드리면 예. 아까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저희 복지국 예산이 이제 7,290억 작년 그렇지. 기준으로 그렇고요. 또 이제 우리 시 예산의 한 32%가 됩니다. 그 중에 국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이제 50% 정도 되고 저희가 또 일부 청년 정책이 조직 개편으로 이제 일부 예산이 나가서 올해 예산은 6,900억 정도 되고 있는데요.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가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또 아까 김명숙 의원님 지적하신 사항대로 그 세입 예산에도 관리를 철저히 해서 네, 예산과 현액과 징수결정액과 미수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쭉 보니까 그 아쉬운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런 게 보입니다. 이제는
예, 그 우리 그 과에서 조금만 세심하게 보시면 이 예산을 많이 줄일 수 있겠다. 그리고 세입 부분에서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연말쯤 가면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를 잘 챙길 것 같아요. 준비를 좀 잘 좀 해주시고요. 김병숙 의원님, 그러면은 뭐 더 질의는 없으시죠? 너무들 애쓰셨는데 이 결산을 토대로 저희들은 내년 예산을 같이 잘 수립할 수 있도록 우리 곽 국장님과 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있으십니까? 내년 예산을 좀 대폭 확장시키면서 줄일 수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복지 집행할 수 예산 있도록 하겠습니다. 늘려드리고 싶어요. 그러나 쓸데없는 데는 줄이겠다. 과장님들 각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복지국을 마칠까 합니다. 고생들 많으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국 소관 2022 해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환경국,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 송탄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관할 면동, 안종출장소 사회복지과 환경위생과 소관 2022 해계년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의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